예, 안녕하세요. 지옥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 캄보디아 미기국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런데도 그늘이 있다라는 거죠. 예, 매년 2천, 3천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귀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박찬대라는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예요. 2,000명, 3,000명 이상이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론은 사기 산업으로만 다루고 있죠. 언론은 사기 산업으로 그냥 단순히 애들의 일탈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맞죠.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맞고, 그거를 뭐 부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범죄 저지르는 새끼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왜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냐를 좀 다뤄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문제의 결과만 욕하잖아.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문제의 결과, 그냥 지금 당사자만 욕하잖아.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묻지마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 자체만을 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결과만 보고 욕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원인을 이제 볼 시기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고, 왜 나아가서, 다시, 왜 나가게 됐을까? 태초 마을의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되게 심각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총성이 울리지 않으니까 오늘도 그냥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으로 하는 어떤 전쟁은 지금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되고 더 많은 패배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예. 청년 실업률은 체감 20%. 예. 체감 20%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실질 청년 취업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노예처럼 굴려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옛날부터 뭔가 권선징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이야기가. 뭐, 흥부는 뭐, 제비다리를 고쳐줬더니, 뭐, 부자가 되고, 놀부는 제비다리를 뭐, 부러뜨렸더니, 뭐, 집안이 거덜났대더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전 국가 차원의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아. 착한 것도 착한 거 나름이지, 한국 사람들은 어디까지 착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착하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개씨 호구가 되어버리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튼 취업률이 거지 같죠? 취업률이 거지 같아요. 20%대. 아무도 취업을 못하는 사회, 전 국민이 딸배인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야,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계약직 끝나면 버려버려. 경력직만 뽑은 다음에. 개씨 그냥 막 완전 진짜 중고 신입 뽑은 다음에 경력직으로 딱 몇 년 쓰고 1, 2년 쓰고 버리고, 그 다음에 알바 자리도 마찬가지죠. 15시간 주휴수당, 그 잘난 주휴수당 하나를 못 줘서 알바를 15시간 쪼개기 알바를 막 쓰죠. 3시간 넘으면 막 집에 가라 그러고. 그러면 뭘 느끼겠습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아. 근데 내가 평생 열심히 노동하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인생 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정을 딱 내리는 거야, 청년들이. 야, 씨발,
왜냐면 청년들 경쟁 사회에 뇌가 절여져서 무조건 밟고 일어서서 제일 이겨야 한다라는 게 있거든. 근데 나는 이대로 가면 개처발리잖아. 이대로 가면 나는 그냥 암울해, 미래가.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돈 몇백, 천을 벌 수 있다고? 1년에? 아니, 그 한 달 만에? 와, 씨. 그러니까, 씨발,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생각 안 하고, 캄보디아가 세계 최고의 최빈국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뇌가 마탱이가 가 있다라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어? 누가 가르쳤냐고. 그거를 기성세대가 그런 거잖아. 애새끼 교육을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잖아. 마찬가지인 거라고. 애새끼 세대가 잘못하면 부모 세대가 욕처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근데 어때요? 전 세대가 다 모여서 애새끼 세대를 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신 빠진 나라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 미기국 통계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통계는 제가 그 박찬대 의원 그 뭐 공개 사무 그 기사를 보고 대충 요약한 내용입니다. 2024년 기준에 약 3,200명이 미기국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가서 캄보디아라고 돌아오질 않은 거야. 저는 이것이 실종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냥 이것이 거꾸로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이 실종의 사례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씨발 왜 이러지? 그래서 떨려서 그런가 보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범죄단체에서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실종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3,200명을 수용할 수 있을까? 아무리 범죄 그 단지가 크다고 해도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것도 단순 수치가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 절망의 수치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씨야,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도 사기를 당해. 임금체불로 사기를 당해. 그러니까 외국에서 열심히 일해도 사기를 당해. 그러니까 한국인은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어떤 불쌍한 운명을 타고난 것인가라는 어떤 슬픈 생각도 드네요. 진짜로.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 게 언론이나 이 정부가 계속 그러니까 애들 탓만 한다는 거야. 내가 개빡치는 건. 애들 탓만 존나 해. 그러니까 병신들. 야, 저거 멍청한 새끼들. 야, 저거 1,000만 원을 그걸 믿냐? 너가 뭐 그 정도의 능력이 돼 이러면서 또 사람을 또 깎아내려요. 우리나라 댓글 다는 새끼들이나 아니면 그냥 정부의 스탠스나 이런 데서도. 왜? 그러니까 항상 그 정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 산업을 단속해야 됩니다. 캄보디아와 공조해서 막 하면서 막 언론도 막 해외 사기 조직들을 막 돈 써가지고 데려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캄보디아의 어떤 이 사기꾼들 지금 데려온 사기꾼들 있잖아요. 범죄자들 대다수의 범죄자들을 이용을 해서 한국 그 청년 세대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뭐 제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의도가 좀 드러난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빠져서 캄보디아라도 눈을 돌린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청년 세대의 일탈, 방종, 그 다음에 범죄단지 운영을 좌시하지 않을 것 이렇게만 얼버무리고 있다는 게 저는 개빡친다는 거예요. 계속 프레임을 씌우잖아. 교묘하게. 물론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맞아요. 내가 범죄자 옹호하는 게 아니라니까. 범죄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행위나 행적을 이용해서 이 청년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 취업이나 이런 게 정말 암울하고 심각한 문제고 청년들의 어떤 쉬었음 청년이라는 막 그 이상한 단어까지 하면서 이 사기친 거를 국가 차원의 사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왜 대학 나와서 노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대학 나와서 씨발 누가 배달해, 다른 나라에서. 말이 돼? 전혀 아니지. 그 사람의 개인적 신념이나 뭐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 배달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지방대를 나와도. 정말이야.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구조적 원인이 뭘까요? 이것도 다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적 요인이 있겠죠, 일단. 저성장, 높은 물가, 일자리 없어.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밖으로 보내는 거지. 럭키 필리핀 같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난 그 한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라는 그 이야기, 그 글이 갑자기 생각나서 소름 끼쳤다니까. 워킹홀리데이 갈 때. 왜냐면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는 사람들이 막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으로 가려는 사람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임금을 많이 줘요, 뭘 해요. 그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들이 일해보고 싶고 자아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냥 완전 넘치고 지금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예. 일자리가 없으니까 애들을 빨리빨리 다른 데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일자리가 없으면 얘네한테 계속 가는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뭘까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속감이 없어.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내가 사회의 어떤 한 부분에서 어떤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시간만 충되는 느낌이야, 태어나서. 여러분 혹시 DC 인사이드의 취업 갤러리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취업 갤러리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도 이제 영40, 영50 막 이런 새끼들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애들 되게 절망적이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탕핑을 선택한 무출산 갤러리 애들보다 더 염세적인 것 같아. 약간 더 비관적인 것 같고. 왜냐면 걔네는 아직도 그 탕핑하는 애들은 그냥 약간 그 서서히 끓는 냄비 속에서 그냥 개구리탕이 되기로 만족한 애들이고, 다른 애들은 뛰쳐나가려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얘기 맨날 해요, 그 사람들. 취업 갤러리에서.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거기 취업 갤러리 보면 나와요. 사회적인 요인도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게 있어요. 나이를 따져서 뭐 몇 살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면 나 실패한 거임? 아니면 뭐 한 거 인생 망한 거냐? 이런 얘기 막. 그러면 댓글도 막 달려요. 너 인생 망했다. 너 인생 망했다. 인생은 씨발 뒤지기 전까지는 안 망하는 거야.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인생에선 승리도 패배도 없어. 씨발 뒤지기 전까지 사느냐 죽느냐 그걸로만 나누는 거지. 남한테 그렇게 씨발 인생 망했다 뭐 이렇게 평가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누구한테도. 저는 이거 뭐 동기부여 강사나 뭐 이딴 거 아니고요. 뭐 잡상인도 아니고 1호선 잡상인 뭐 이런 사람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씨발 뭐 인생이 망했다 그러면 망한 거냐고. 남이 망했다 그러면 망한 거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물 좀 먹을게요. 맛있다. 인생이 망했다 그러면 망한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회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회가 실패했다 그러면 씨발 사회를 바꾸는 한이 있어더라도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말자. 그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데 뭘 실패가 항상 실패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삐끗하면 넌 실패자야. 넌 이제 기회가 없어. 미안한데. 이게 당연하죠. 왜냐면 5천만 정신병자의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뭐 일본도 뭐 별다를 바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일봉 이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어느 정도 나이를 그러니까 막 걔네도 따지는 문화는 아닌데 어느 정도 사회에 어떤 그 요구되는 나이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뭐 근데 그것도 다 어떤 증명해 나가야 할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는 증명할 기회 자체를 안 줘. 왜? 구인 배수가 0점대거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정부의 대응도 비판해야죠. 이 씨발 새끼들 계속 막 출입국 통계만 막 계속 반복해서 발표해. 실태조사 막 구조 이런 건 씨발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씨발 누가 그런 막 범죄자 새끼들 데려오랬냐고. 실제로 그 뭐 액션을 취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이미지 관리만 존나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떻게 되냐. 캄보디아로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걔네가 보면서 걔네 중에 뭐 어떤 뭐 상당수는 막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저는 3,200명이나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간다는 걸 상상도 못 했거든. 캄보디아에 씨발 뭘 위해서 캄보디아를 가 도대체. 예. 캄보디아 통계를 딱 보면서 아 정말 이 청년들이 둘 곳이 없다. 왜냐면 국내에서는 임금체불, 해외에서는 인종차별, 뭐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는 범죄단체에서 한국인에게 유괴당해서 같은 한국인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나의 염세주의적 사관을 얼마나 더해주려고 이 새끼들이 이 개지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단순해요. 결론은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모두의 책임 막 뭐 이런 게 아니라 결론은 단순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청년들이 그런데 눈이 돌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항상 결론만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만 들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 거한국도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분명히. 항상 뭔가 일이 터지면 결론을 욕하기 바쁘죠. 뭐 김길태 사건이나 뭐 아니면 뭐 저기 그 PC방 그 사건이나 김성수 사건이나 뭐 장대호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다 알죠. 저도. 근데 그러면 항상 어떤 가해자의 어떤 환경이나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화가 나고 돌을 던질 멍석말이를 할 그냥 그런 개체가 나타났다는 것이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죠.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의 그 범죄단지에서 일했던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질렀던 한국인을 욕하면 편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맞지만 항상 문제의 그냥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얘네가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청년들이 왜 그거에 사기를 당했어. 청년들을 그냥 아유 진짜 저지능한 새끼들이네. 진짜 800만 원, 1000만 원을 캄보디아가 어떻게 주냐. 진짜 대가리가 뭐 빠가사리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새끼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을까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한 해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외국 자본도 유입되고 그리고 외국에서의 경험도 유입되고 뭐 다양한 부분에 그게 있는데 지금 한국은 자국 내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을 다 밖으로 내쫓고 있죠. 쫓기다시피 다 나가고 있어.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캄보디아에 캄대남이라고 욕하고 있는데 캄대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나는 그런